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TV 안동댁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거를 올리더라도 밑에 뭐 추천 영상이나 관련 영상이 막 뜨잖아요. 보다 보니까 전원주택을 뭐 포기하는 이유, 전원주택의 단점 이런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상당 부분 맞는 말이긴 한데 또 제가 살아본 입장에서 또 아닌 경우도 있고 해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시골 생활이든 전원주택이든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40대 가정주부로서 저의 경험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례차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제가 이제 전원주택 단점이라고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이 전원주택하고 시골주택하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한 방범을 거론한 전원주택은 이런 시골주택보다는 그 전원주택 단지 있잖아요. 뭐 양평이나 용인 뭐 이런 그 도시 근교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저희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시골 마을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보안 방법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평소에 뭐 간단히 뭐 시내를 나갔다 온다든지 이럴 적에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다니거든요. 잠그지 않고. 근데 부득이하게 이제 뭐 명절이나 이럴 때 며칠씩 집을 비울 때만 문을 이제 잠그고 나가긴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안 잠그고 나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남편은 그래도 건물생심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제 문이 열려 있으면은 또 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문을 잠그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문 잠그고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도둑이 이 시골까지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기에는 기름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라면 이런 시골에 도둑질하러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솔직히 요즘 집에 옛날처럼 뭐 기금속을 갖다 놓고 뭐 땅문서니 뭐 통장 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 들어와 봤자 딱히 훔쳐갈 것도 없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시골 차를 타고 이렇게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워낙 인구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뭐 여름 같은 경우 농번기 때는 밭에 꼭 누군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밭에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시니까 안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보는 눈은 CCTV에 못지않게 보는 눈은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농한기에는 밭에 사람이 없다고 해도 뭐 대부분 집에 계시거나 마을회관에 계실 거 아니에요. 차 소리만 들려도 다 쳐다보신단 말이죠. 누가 나가나 누가 들어오나. 그건 시골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도 그래요. 저는 별로 그런 거 뭐 차 소리 나도 누가 지나가나 보다 그러고 신경도 안 쓰는데, 저희 남편만 해도 궁금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꼭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간혹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 신문에 기사화 되잖아요. 이렇게 농번기 때 농산물 훔쳐가는 도둑들. 뭐 저는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집만 놓고 봤을 적에는 집에 도둑 등 문제는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시골도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그 CCTV 또 많이 다시더라고요. 요즘은 CCTV 다는 게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드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보안 방법이 걸리신다고 하면은 CCTV 하나 뭐 달면 되지 않을까요?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또 위아래로 집들이 다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렇게 춥진 않죠. 시골 같은 경우는 일단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기름 보일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도 난방비가 많이 들 수 있고, 또 이게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 취약할 수가 있죠. 시골 생활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올 한 해 겨울을 지금 나 보니까 시골에서도 난방비 뭐 제로까지는 좀 오바고 난방비 폭탄을 충분히 피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제 조건은 첫 번째 방이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시골에 집 지을 경우 이제 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 방 3개가 거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골에 집 지으면서도 방 3개 정도는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층에는 지금 구들방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실이거든요. 예전에 그 한국에 사는 미국인이 쓴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옛날에 한국이 온돌 문화였을 적에는 온돌이라는 게 불을 지펴야 되다 보니까 방마다 다 불 지피는 데는 좀 어려움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생활이 어려웠으니까 거의 한 방에 불 지펴놓고 가족이 다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우애가 더 깊어진다고 해야 되나? 내가 뭐 싫은 일이 있던 좋은 일이 있던 누구나 사나 한 방에 모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고 몸으로 부대끼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뭐랄까 좀 돈독함 정도 더 생기고 웬만한 일은 이렇게 풀어질 수 있다, 뭐 그런 뉘앙스였었어요. 근데 이게 보일러 문화로 바뀌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 방마다 다 이제 보일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족들이 굳이 한 곳에 모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 집에 가보면은 뭐 거실에서 뭐 누구 뭐 아빠 엄마 아빠는 뭐 텔레비 볼 수 있고, 자녀들은 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그 안에서 뭐 공부를 하던 뭐 컴퓨터를 하던 자기 생활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이 보일러 문화가 알게 모르게 가족 간의 단절을 가져온다, 뭐 그런 종류의 글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참 공감을 했던 게, 진짜 요즘 그 아파트 문화라는 게 방이 이제 각각 자기 방이 있다 보니까 다 들어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면은 가족이지만 진짜 교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을 굳이 방이 여러 개 있으면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이 난방 문제도 그렇고 가족 간의 어떤 그런 단절 문제도 있고 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지으면서 저도 1층에 이 집이 30평이 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 한 7, 8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층에 방을 충분히 내려면은 2개, 3개까지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구들방 하나만 냈고, 방의 목적은 그냥 잠만 자는 용도로, 그리고 나머지 생활은 거실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거실을 좀 크게 냈거든요. 또 난방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방하고 거실만 난방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방 1개랑 거실. 근데 지금 저희가 방 같은 경우는 구들방이기 때문에 나무를 떼요. 나무를 떼기 때문에 별도의 난방비가 들고 있지 않고, 거실 같은 경우는 제 뒤에 지금 난로가 있어요.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거실에 난로를 피고 있는데, 난로를 피우다 보니까 기름 보일러를 돌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전제 조건은 집이 남향이어야 돼요. 저희 집이 남향이다 보니까 한 9시부터, 겨울에는 한 9시부터 한 3시 반, 4시까지는 해가 있어요. 해가 있으니까 해에 있을 적에는 보일러 온도가 20도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일러를 돌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침에 잠깐, 오전에 잠깐 틀었던 건데, 그것도 이제 난로를 피우다 보니까 방이 훈훈해져서 굳이 보일러를 돌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는 그냥 새벽에만 동파 방지를 위해서 돌리는 것 정도거든요. 그래서 방의 개수를 좀 최소화하고 구들방하고 난로를 적절히 활용한다고 하면은 시골집이라고 해도 난방비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이 무슨 패시브 하우스도 아니고 정말 단열 1등급의 뭐 고급 자재를 쓴 것도 아니에요. 저희 집 창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건축비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모델하우스에 전시했던 창호를 지금 갖다가 붙인 거거든요. 물론 저희 나름대로 황토벽돌을 지금 뭐 외벽, 내벽 이중으로 쌓고 그 안에 뭐지? 왕겨운탄을 넣어서 저희 나름대로 단열에 신경을 쓰긴 했지만, 창호나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는 완전 1등급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남향이고 난로를 같이 쓰다 보니까 난방비는 올겨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들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난방비 폭탄이라는 부분도 그 집을 마련할 적에 충분히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시골에 와서 도시로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은 교통비 폭탄을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골에 와서 내가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정도 교통비 폭탄이 나올까 싶어요. 그리고 시골 생활은 도시 생활처럼 하면 안 되죠. 시골은 사실 마트나 여러 편의시설들이 다 이제 뭐 짧게는 30분에서 멀게는 1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나가서 사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도시처럼 하게 되면은 내가 뭐 필요할 때마다 계속 차를 갖고 나간다 그러면은 교통비 폭탄을 맞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꼴인데 뭐를 사야 된다든지 뭐 도서관에 책을 반납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시내에 나갈 일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가급적 한 날로 몰아서 그날에 좀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주 급한 일이 아닌 이상은 뭐 매주 목요일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날 가서 볼 일을 다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희 생활비 영상에서 저희 뭐 주유비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정도는 도시 살아도 나오지 않나요? 제가 3번 신도시에 살면서 직장이 김포공항 쪽에 있었어요. 출퇴근을 하게 되면은 편도 그때 몇 킬로지, 한 킬로는 잘 모르겠고 편도 1시간씩, 그러니까 하루에 왕복 2시간을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 5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출퇴근하는 데 드는 교통비만 해도 만만치 않죠. 근데 저는 그때 모닝을 끌었었어요. 경차였으니까 좀 경차에다가 수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운전자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덜했지만 만약에 뭐 중형차 이상 끌고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은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 서울에서의 출퇴근하는 걸 비교한다고 하면은 시골에서의 교통비는 저는 그게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교통비 폭탄에 대한 의견이 참 많아서 의외였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교통비를 줄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패턴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쓸데없이 자주 나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한 번 나갈 적에 필요한 모든 일을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교통비 폭탄을 떠나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도시처럼 대중교 뭐 지하철 버스가 자주 있거나 많이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골 살면은 차는 필수입니다. 어차피 요즘은 도시 살아도 차 없는 집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통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불편하다거나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편의시설 부족이 나오죠. 맞습니다. 시골 살면은 일단 배달 안 되죠. 뭐 짜장면, 통닭, 어떠한 음식도 배달은 불가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통닭 같은 거 먹고 싶으면은 시내 나갔을 적에 거기서 사 갖고 와서 저희가 직접 들고 와서 집에서 이제 먹는 거죠. 그런 식 아니고는 배달은 없어요. 없는데 이 배달 음식이라는 게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너무 자주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시골 사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도시는 나가면은 뭐 여러 군데 편의점 있고 하니까 내가 뭐 하나 필요했을 적에 당장 나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골은 좀 그런 면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내가 당장 뭐 건전지 하나가 떨어졌다든지 뭐 하나 떨어졌을 적에 그걸 사러 나가려고 그러면 진짜 1시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패턴을 바꿔야 돼요. 여기에 시골 생활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생필품이나 어떤 먹거리 같은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여유를 갖고 미리 조금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갑자기 요리하다가 식용유 떨어졌다고 사러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식용유 사러 1시간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용유나 뭐 그런 이제 뭐 우리가 생필품, 화장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은 미리미리 사전에 구입을 해놔야죠. 그리고 또 요즘은 시골도 택배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좋은 게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하루면 오잖아요. 시골도 거의 내가 오늘 주문하면은 내일 늦어도 모레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즘은 신선식품,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나 우유 아니면은 뭐 진짜 시금치 이런 모든 신선식품조차도 택배 거래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생활하기가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면서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그때그때 떨어지는 거 있으면은 핸드폰 메모에다가 기록을 해놔요. 기록을 해놨다가 나갈 적에 이제 다 사갖고 오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 뭐 귤 많으니까 귤 사 먹는데 귤 같은 경우도 뭐 인터넷으로 시켜서 많이 사 먹고 택배랑 인터넷 쇼핑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적절히 활용하시면은 시골에 살면서 뭐 쇼핑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 중에 하나가 병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시골에서 아프면은 근처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아픈 데가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서 봤을 적에는 도시에서 흔한 고혈압이나 당뇨, 암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골 분들 같은 경우는 퇴행성 질환이죠. 눈이 좀 아프시다든지 뭐 관절염이라든지 뭐 좀 그런 허리가 아프다든지 좀 그런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어르신들도 병원을 다 다니세요. 근데 그분들은 차도 없으세요. 근데 저희 동네에 버스가 다니지만 하루에 4 대란 말이에요. 첫 차가 7 시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나가는 게 11 시, 그리고 오후에가 1 대, 2 대가 있는데, 할머니들은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새벽 첫 차를 타고 나가시죠. 나가셔서 시내에서 볼일을 다 보시고 한 오후 차를 타고 인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병원 다 다니세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도 병원 다닐 수 있습니다. 저 안동시에 살고 인제 시잖아요. 이게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안동 시내로 나가면은 꽤 큰 종합병원이 그래도 2 군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군 단위로 간다고 하면은 종합병원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인구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은 없고 인제 조그만 개인 병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종합병원을 가게 되면은 쪼끔 멀 수는 있어요, 만약 군 단위라고 그러면. 근데 제가 군에 안 살아 봐서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뭐 도시에 살더라도 내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가려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 동네에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에서도 큰 병원 가려고 그러면 30 분에서 1 시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비슷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딱히 병원 때문에, 제가 아직 뭐 젊고 아픈 데가 없어서 뭐 그런 걸 못 느낄 수는 있는데 병원 때문에 딱히 불편한 점은 못 느낀 것 같아요.